깡쌤이 쏘는 통 큰 국어, 깡통 국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저는요, 누구일까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통 크게 한 방 쏘고 있는 바로 깡쌤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즐겁고 활기차고 신나게 밝게 유쾌하게 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여러분의 영혼을 몽땅 저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깡쌤이 쏘는 통 큰 국어, 줄여서 깡통 국어. 자, 어떤 작품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작품은요. 자, 고전시가 3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은 안민가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은 오우가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맷버들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뭐 종류도 여러 가지고 내용도 제각각이고 아주 개성 있고 중요한 작품들이니까 이번 시간에도 수업 끝 하는 시간까지 중간에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작품은요. 안민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작가가 나와 있죠. 충담사라고. 요즘 같으면 이렇게 사자가 붙으면요. 무슨 절 이름인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절 이름이 아니고 절이 작품을 지었을 리는 없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충담사라고 하는 작가 이름은 승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순서대로 공부하고 계신다면 요 앞부분에 제망매가라고 하는 향가를 공부하셨던 기억이 아직 남아있나요? 그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에도 월명사라고 하는 작가 이름이 붙여져 있었죠. 월명사도 승려, 여기 충담사도 승려. 그런데 제망매가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19채 향가였던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이 노래도 향가? 자, 만약에 여러분이 교재를 보고 계신다면 쭉 세어보시면 알겠지만 10줄이지요. 10줄이지요. 자, 그래서 얘도 나중에 핵심 정리 때 보여드리기는 하겠지만 미리 알고 들어가시라고. 자, 이 작품도 제망매가와 똑같이 19채 향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망매가, 여기 안민가, 월명사, 충담사 둘 다 19채 향가. 뭐 약간 똑같진 않네. 뭔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작품 내용은 전혀 달라요.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죽은 누이를 위해서 그 지어진 노래인데 지금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요. 안민가.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알고 있는 한자 그 지식을 동원하시면 조금 해석이 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안민가는 솔직히 이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할 수 있을까? 그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노래라는 뜻의 안민가.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민가는 내용이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향가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향가는 25편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25편을 가지고 향가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이렇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25편의 향가 중에 사실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는 좀 이렇게 불교였기 때문에 좀 불교적인 색채의 그런 작품들, 실제로 여기 작가층들이 좀 승려가 많기 때문에 불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작품들이 좀 있는데 여기 지금 충담사, 승려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불교보다는 유교에 좀 가깝다. 자, 뭐 기본적으로 향가들은 우리 뭐 서동요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제망매가도 공부했지만 이런 향가는 그냥 노래만 띡 실려있는 것보다는 그 노래가 지어지게 된 배경설화, 이야기와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민가라고 하는 향가도 마찬가지로 신라 경덕왕 때 굉장히 사회가 백성들은 굶주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어수선한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를 경덕왕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 충담새에게 좀 백성을 편안하게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 지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충담사가 왕에게 지어 바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짓기는 승려가 지었지만 이 노래의 의도, 목적 자체는 임금이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노래가 필요하다라는 명을 받고 지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는 불교가 아니라 오히려 유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배경설화가 있는 노래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노래를 보시면 노래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냥 무작정 노래를 보면 아니 짓기는 충담사라는 승려가 지었는데 왜 노래 내용은 이렇지? 라고 조금 매치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설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들어갑니다. 자, 군은 업이여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군, 임금이지요. 신하지요. 민, 백성이지요. 자, 이 세 사람의 관계, 삼각관계, 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했느냐. 이 처음에 석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군은 업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요. 제일 으뜸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신하는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 글자가 빠져 있어요. 옛날 고어체다 보니까 그 고어체를 이 컴퓨터가 그 글씨체를 읽지를 못해서 이제 중간중간 빠져 있는데 여러 번 교재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교재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은 다사샬 어지여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다사살 어지여라고 하는 것은 신하는 다사샬 사랑하실 어머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임금을 아버지에 신하를 어머니에 자 그럼 백성은 무엇에 비유했을까? 자 미는 백성은 어란 아해고 하샬 때 어란 아해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어린 아이, 그러니까 마치 이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를 하나의 가족처럼 아버지고 어머니고 아이다라고 할진데 자 민이 다살알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나를 사랑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런 관계를 안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1행부터 4행까지는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가 나와 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구물다이 살손 물생이라고 했는데 구물다이 살손 물생 같은 경우에 뭐 대중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여기 물생을 백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에 익숙해져 있기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이흘 먹이 다 살아, 이흘 먹이 다 살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을 여기서 말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건 물생 백성들, 이 백성들을 먹여 다스리어.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신라 경동왕 때 이 안민가를 지어봤을 때의 상황이 굉장히 사회가 어선해서 백성들이 막 굶주리고 살기 힘들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잘 먹여 다스리면 자,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이따 할 발이고 어디 갈 때 할띠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이 이렇게 잘 먹여서 다스려 주는데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뭐 어디로 가서 살겠는가?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서 살겠는가? 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신라 땅이 되겠죠. 그래서 이 꾸물거리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잘 먹여서 다스리면 백성들이 생각에 뭐 이렇게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서 살겠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성공적인 그러니까 잘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나라 악
디니디 알고다. 나락 디니디 알고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나라가 디니디라고 하는 것은 보존될 줄 또는 유지될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먹여서 이렇게 잘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이 이제 이 나라가 그러함으로 인해서 잘 유지될 것이다. 보존됨을 알리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5줄부터 여덟 번째 줄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자,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뭐 그런 방법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째 줄 감탄사입니다. 낙구라고도 하는데 감탄사.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요 표현이 굉장히 재밌죠. 저는 요 표현이 좀 재밌어요. 군다이, 신다이, 민다이 하날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군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각자 자기의 본분을 지켜서 뭐 일할 거 일하고 뭐 그렇게 다스릴 거 다스리고 한다면 나라 태평하니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안민가를 짓게 된 궁극적인 목적, 좀 나라가 태평스러워졌으면 좋겠다.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태평스러운 시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노래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어렵지가 않아.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그렇게 서로 할 일을 한다면 나라가 태평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태평이 이 경덕왕이 바라는 이 노래를 짓게 된 궁극적인 지향점, 나라가 좀 지금 불안한데 태평해졌으면 좋겠어.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노래를 좀 지어주세요. 라고 충담사한테 부탁을 했고, 충담사가 노래를 지으면서 이렇게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해질 것이다. 라고 여기다 답을 제시한 거죠.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가 표현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다. 그래서 앞부분에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관계, 그리고 끝부분에 답이 나와 있어요. 각자 본분을 지켜서 생활한다면 다른 거 어려운 거 없다. 나라가 잘 유지될 것이다. 태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핵심 정리 보시면 여기 19채 향가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특히 특이한 거. 유교적이다. 유교적이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교적이다. 그리고 이제 자묘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교재에는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교훈과 경계의 내용을 담는 것을 자묘적, 교훈적이잖아요. 임금과 신하와 백성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에 그러니까 임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런 신하와 백성들을 누르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면 백성들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제재는 당연히 임금, 신하, 백성 다 똑같이 제재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자세라고 나와 있고요. 특징에 보시면 이게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논리적이야. 그리고 직설적이에요. 특히 아래 보시면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각자 할 일을 한다면 나라가 태평해질 겁니다. 얼마나 직설적이에요. 그죠? 자, 수사법이 간결하고 소박하고 친근한 사실을 들어 비유했어요. 어떤 사실을 들어 비유했느냐? 임금을 아버지에, 그 다음에 신하를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에, 그리고 백성을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크는 어린 아이에 비유했다. 아주 친근한 비유입니다. 설득력과 교훈성을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에는요. 포인트 모아보기에 이 노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행부터 4행, 5행부터 8행, 그 다음에 90행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중심 내용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앞부분에는 비유적, 그래서 그 세 계층의 관계 나와 있고 가족 같은 관계, 그 다음 중간 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지가 나와 있고 끝부분에는 이제 각각의 본분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저하고는 안민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자, 다음 중 이 노래의 가장 주된 바탕이 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임금이 사회가 어수선하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좀 편안하게 살도록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노래를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상보다도 여기서는 지금 답은 1번 애민 사상,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임금의 마음에 의하여 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노래다. 애민사상 1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A, B, C, D의 뜻풀이가 틀린 것. 그러니까 이런 고전 문학은요. 이런 문제가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고전 시가 문학은 별로 분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뭐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그걸 현대어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 그래도 여러분이 딱 읽으셨을 때 아, 요 줄은 이런 뜻이야. 현대어로 하면 이런 뜻이야. 요 정도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기본이고. 그러니까 고전시가 뭐 예를 들어 안민가 그 여러분이 이렇게 원본을 보시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있지만 뭐 다사샬, 어한, 다살, 뭐 이따할 뭐 이런 옛날식 표기가 나오면 읽는 것도 힘들고요. 게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무리 읽어도 뜻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전 시가 문학은 일단 읽는 연습도 하시고 이 줄은 이런 뜻이다. 이 정도 의미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낱말뜻 문제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여기 지금 D가 디니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지나지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나라가 보존되다, 나라가 유지되다, 그러니까 보존한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3번 이 노래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표현하였다. 이건 관련 없고요. 유교적이다. 평범한 비유를 했다. 그리고 국태민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살기 편안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노래다. 그래서 그 어떠한 노래보다도 유교적인 성격도 강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진 노래다라고 하는 게 안민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태민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4번.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상황을 나타내기 가장 적절한 표현인데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자기 본분을 지키자라는 거잖아요. 자기 본분을 지키자. 자기 분수대로 살자. 그게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속담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속담은 아니고 좀 우리가 알 법한 여기 지금 답은 4번이지만 나머지 속담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쌀독에서 인신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가진 게 있어야 다른 사람도 좀 도울 수 있다라는 뜻이고 개구리도 움켜야 뛴다라고 하는 건 개구리도 그냥 펄쩍 뛰는 게 아니라 살짝 몸을 이렇게 웅그렸다가 그래야 좀 더 멀리 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윗사람이 본보기를 잘 보여야 아랫사람들이 그걸 보고 따라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속담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은요. 오우가 윤선도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윤선도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오우가는 시조입니다. 그리고 윤선도는 시조 시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조 이게 작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 뭐 양반들 선비들이 그런 지은 시조는 아무래도 좀 선비 양반 계층이다 양반 계층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작품을 지어놓고 쫙 자기 이름 지어서 누가 지었음 해서 오히려 조선 초기에 이 지어진 그런 시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가가 알려져서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 오우가 윤선도고요. 제목을 보시면 오우 5명의 벗을 소개하는 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벌써 여기 2개에다가 또 2개에다가 또 2개에다가 그래서 이 시조는 하나로 그러니까 한 편의 시조가 아니라 제목 하나에 6편. 근데 시조는 세는 단위가 수거든요. 그래서 6수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가 연시조라고 합니다. 제목 하나에 6편이 연결되어 있죠. 6수로 연결된 연시조. 근데 여러분이 좀 의아하실 거. 아니 친구는 5명을 소개하는데 왜 6편이야? 5편 아니야?
그 1편, 요 첫 번째 수가 그 5명의 친구를 한꺼번에 소개하는 뭐 머릿말에 해당하는 거. 요 한 수에다가 각각 한 명씩 소개하는 5수 더해서 총 6수로 연결된 연시조. 요거 알고 들어가시고요. 사실 제가 시간이 되면 항상 이 오후가를 수업할 때에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네 벗이 몇이나 하니, 이제 이 화자의 벗 친구가 몇이나 하니, 수석, 송죽. 이름이 수석이고 이름이 송죽인가 봐. 그게 아니라 사실은 물, 바위,